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학술본부장 장상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 기술 혁명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 나아가서 교육의 변화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팬서를 보셨나요?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라는 가상 국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과학기술이 또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해서 기술로 모든 것을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와칸다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그 가상의 도시를 와칸다라고 하죠. 제가 왜 와칸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냐면 우리 인류의 시작은 이 아프리카입니다. 나일강 그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와칸다와 유사한 우간다라든지 르완다 이런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류가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이렇게 그 활동 무대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인류가 문명을 사용하는 그런 그 과정을 슬라이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도구랑은 크게 다르게 그동안의 도구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 AI 기술은 인간처럼 로봇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행동했던 것 또는 생각했던 것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주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가 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모는 우리 사람이죠. 호모 사피엔스.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주식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빅데이터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신에게 좀 의존했던 부분들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데이터와 이 알고리즘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더 월드 2050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까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ICT 기술이 그 역할을 담당할 텐데요. 앞에 블랙팬서의 영화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블랙팬서 하면은 이 검정 수트만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수트가 웨어러블 컴퓨터 역할을 해서 다양한 센싱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온도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물질인지 무기인지를 알아차려서 방어할 수 있다거나 또는 공격에 상처나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가상의 근육
또는 그 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영상을 인식하는 부분이라서 그림이라든지 영상, 사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그 컴퓨터 비전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보이진 않지만 가상 인공지능 기술이 뇌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인간의 여러 가지 그 감각 또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그런 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에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대국 때문이죠. 아직도 이 알파고를 이긴 사례는 이세돌 밖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 2번 이상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제 인공지능과 그 경쟁을 해야 되는 또는 인공지능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 2, 3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인간처럼 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그 컴퓨터 기술을 기억장치 또는 그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장치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OS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발전한 게 뭐 빅데이터 또 알고리즘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저 빅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뇌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술은 이 인간의 뇌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모든 산업 분야에 융합, 접목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AI와 AI를 쓰기 전에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기술이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난에서 이제는 그 원격 교육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거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면 원격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원격 교육과 그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하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원격 교육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죠? 온라인 상에서 하거든요. 그 온라인 상에서 이런 원격 교육을 하게 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서 활동한 모든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빅데이터가 생기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교육에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에 교과서에 있는 정보들을 올려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청의 이학습터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그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에서 컨텐츠를 보고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그 과정을 밟아왔고요. 우리나라 2001년부터 캠퍼스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 21개 사이버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 10만 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전달은 온라인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학습한 경험을 교수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조력자가 되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교육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사가 그 지식을 독점해오던 것을 공유하게 되어서 교사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학생들이 특정 그 정보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그 듣기보다도 그 SNS라든지 또는 그 유튜브라든지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또 국내 그 플랫폼으로선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을 독점했던 교수자가 약간 그 파워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런 그 인터넷의 발전으로 요즘은 인강이라고 하는 것을 안 듣고 대학 가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고 또 학생이 교수까지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게 이제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고 것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수자에게 이런 그 AI 조교가 붙어야만 교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 지도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 AI를 활용한 초격차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와서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보통 AI를 사용하게 되면 인식의 혁명이라든지 또는 그 예측의 혁신, 그리고 자동화 혁신, 그다음에 소통의 혁신, 생성의 혁신, 이렇게 5가지의 혁신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교육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교육에서는 이런 5가지 혁신에서 인식 혁신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카메라,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거나 또는 구글 렌즈라든지 뭐 네이버의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에펠탑을 인식해서 그 정보를 얻는 거고요. 또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중국어라든지 뭐 중국어 식당 가서 중국어 메뉴판을 카메라로 찍고 바로 그것을 번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음성 AI 스피커가 말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수포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 수학이 근데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수학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수학을 공식 수학식이 있으면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쉽게 풀이를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앱도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미 학생이 푸는 문제를 분석하고 또 투자한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성취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 토익이라는 제품은 내 토익 점수를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자동화 혁신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강의한 정보를 올리게 되면 저의 이 말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도 되고요,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말을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만든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은 걸로 자동 번역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뭐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못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발표 영상에 베트남어 자막을 늘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화 혁신, 인식 혁신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수님, 선생님들이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이런 강의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통 혁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네르바 대학을 들어보셨나요? 이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이 온라인에서 학습할 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보시듯이 이 교수자와 학생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빨간색 배경이 되고요. 보통이면 노란색, 그리고 대화가 적었으면은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딱 배경만 보면 내가 어느 학생과 그 상호작용을 했는지가 다 나오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에 쌓이게 되는데 학교에서 그 이렇게 성적을 낼 때 그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냐도 평가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기록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고를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그 데이터들을 성적에 직접 그 연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뿐만 아니라 어느 학생과 대화가 적었다면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통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통의 혁신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IBM의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조지아 공대에서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교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했다는 거죠. 그것을 1년 동안 학생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수자가 소통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교수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디킨즈 대학에서 역시 IBM의 그 왓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이 질문을 이 학교 근처에서 가장 싼 월세방을 찾아주세요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있는데요. 논문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 RIS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그 논문과 또 해외의 논문들을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초록을 19개의 나라 언어로 AI가 자동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AI를 미술 시간에 딥드립이라는 그것을 구글의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 그림으로만 봤던 그 고흐 또는 뭉크 이런 화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화풍을 바꿔보는 이런 실습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Introducing Echo Dot Kids Edition. It's everything you love about Alexa made just for kids. It comes with a kid-friendly case and a 1-year Amazon Free Time Unlimited plan, which includes thousands of age-appropriate songs, hundreds of Audible books, games, and activities from a growing list of kid favorites like Disney, Nickelodeon, and more. It also comes with a 2-year worry-free guarantee. If it breaks, just send it back and we'll replace it for free. This is Emma. She likes outer space. I like outer space. This is Jimmy and Jake. They like dinosaurs. We like dinosaurs. We like dinosaurs. With Echo Dot Kids Edition, they can ask Alexa to play a song, answer questions, tell stories, and more. Alexa, how do you spell pterodactyl? P-T-E-R-O
R. Alexa, please tell me a story. Alexa, tell me a dinosaur joke. Alexa, play Weird But True. Let's play. 1 year on Neptune lasts about 165 Earth years. True or false? True. They can also listen to thousands of ad-free songs from kid-friendly playlists and radio stations. Alexa, please play some music. Getting kids hits from iHeartRadio. Hey guys, dinner time. With Drop-In, it's easy to check in on the kids. And with customizable parental controls, you can pause Alexa for dinner or bedtime. You can also monitor activity from the Amazon Parent dashboard. All done for now. We can play again later. Night, kiddo. Alexa, turn off the lights. Okay. One more. Go for it. Alexa, how many miles to the Andromeda Galaxy? The Andromeda Galaxy is 14 quintillion, 931 quadrillion, 389 trillion, 517 billion, 400 million miles away. AI 스피커가 이미 그 대학에도 보급이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이 이 AI 스피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Make sure you get out there and do some of the stuff on campus. I will. Hey. Alexa, ask Slew what's happening on campus tonight. Ask Slew who the Billikens are playing tonight. Ask Slew where the student center is. Alexa, call Mom. Is Quizify even a real word? Ask Lou when the library opens. Alexa. Yes. Ask Lou when student health opens. Alexa, where can I order pizza from? How long can pizza stay out? Play a guided meditation. What's the atomic weight of mercury? Ask Slew to call career services. Ask Slew how I changed my address. Alexa, ask Slew what time commencement starts today. The 2022 commencement ceremony starts at 9 a.m. Congratulations, Billiken.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AI 조교가 어느 학교 또는 어느 나라가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육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 성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심으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학생이 공부하는데 또 생활하는데 또 진로, 그러니까 졸업 후에 어느 직업을 갖느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에서도 학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허브 팀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행정, 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앞으로 더 확대될 일들이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는 일들이 더 확대될 거고, 국내에서 학위뿐만이 아니라 해외와 공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또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한국의 대학이 나타나서 굳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고, 또 학교에서 보다 많은 활동, 협업을 한다거나
프로젝트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학교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AI 기술을 우리가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형태의 교육 방식은 인터넷이나 AI가 그 역할을 하고 그 시간이 이제 세이브가 되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활동 중심의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이런 커리큘럼의 교육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단순한 교수 학습 활동에 필요한 빅데이터 AI 기술 플러스 인간의 감성을 적용하는 그런 교육 활동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오늘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교육 방식 중에 그 학생이 이전에 좋아했던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성을 알아내는 것, 그 감성에 맞춰 교육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라고 학교에 권고를 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은 뭘 해야 되는가?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AI에게 없는 감정과 관련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감정공학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AI를 활용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쓰게 되면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더 많은 AI와 관련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기술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 사다리가 되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제 신르네상스라는 표현 또는 제2의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시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인문학도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의 발전, 변화,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그 말씀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